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불매운동에 관련된 영상 하나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참여연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저께 참여연 선거가 끝났는데 결과를 보시면은 아베가 졌어요. 신나네요. 저는 아베가 진짜 싫거든요. 이 결과를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개헌을 하려면 3분의 2가 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참의원, 중의원 모두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데 중의원은 원래 3분의 2가 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의원을 3분의 1을 넘는 거를 유지를 해야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발의를 하고 국민투표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저께 최종 집계 끝나고 보니까 자민당 자체로도 과반이 안 돼요. 이것도 약간 아베로서는 좀 뼈아픈 부분이다. 그리고 거의 같이 움직이는 공명당이란다 했거든요. 얘네들 합치면은 이제 과반은 넘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과반은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자민당 자체로만 보면은 과반이 안 되고 공명당을 합쳐야 과반이 됩니다. 그리고 유신혜인이 개헌의 우호적인 여당계 무소속 의원들 합쳐도 개헌 발의선인 정원의 3분의 2에 못 미쳐가지고 4석 부족하거든요. 4석. 혹시라도 여기 무소속이나 이런 데서 약간 이탈이 생겨가지고 넘어가면 모르기 때문에 4석 가지고는 약간 유동적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아베 입장에서는 개헌을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다.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저한테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일전에 올린 영상은 선거에 이용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선거가 끝났잖아요. 아베도 졌고 그리고 이미 그 사이에 불매운동이 상당히 타올랐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는 선거가 끝났는데 이제 와서 만약에 불매운동이 좀 흐지부지 된다 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호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입장이 바뀐 것이죠. 물론 지금도 경제적으로 보면은 사실 의사결정할 때 매몰 비용을 고려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정치는 이제 경제적인 것만 고려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 진행이 된 만큼은 어느 정도 성과는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경제적으로만 보면 사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계속 해주는 게 더 우리나라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관련 주가들을 보면은 계속 다 올라가는 추세예요.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제 7월 1일 다음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7월 1일 다음부터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중간에 한번 빠지긴 했지만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가 확실합니다. 올라가고 있죠. 지금 가격이 오늘도 2%나 뛰면서 마감이 되었네요.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많이 뛴 건 아니에요. 이제 7월 1일 뒤로 보면 한번 빠지기도 했었고 근데 많이 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는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덩치가 큰 코스피 애들은 이런데 덩치가 작은 애들이 있어요. 허허허 이제 솔브레인 이런 애들이 이제 전형적인 수혜주인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제가 지난번에 방송할 때는 여기 언저리였는데 그때 종목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 모른다고 했는데 그때 제 방송을 보시고 하고 사신 분들은 지금 많이 이득을 봤을 겁니다. 그때는 한 5만원대였는데 지금 7만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6만 5천원 이 정도거든요. 여기서 여기만 가도 굉장히 많이 먹었겠죠. 거래량 보세요. 이걸 올라탔어야 되는데 이미 버스가 좀 떠났나 안 떠났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뉴스가 7월 1일 다음부터 보시면 돼요. 7월 1일 다음부터 보면 되는데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쫙 올라가죠. 약간 뒤에 빠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올라갔나 싶어서 좀 조정이 되는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이 유지가 되면 제 생각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주가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니까 저는 절대 주식을 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모양새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난 다음에 관련 주가가 계속 우리나라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거 오른 만큼 어디가 빠졌을까요? 여기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일본 수출규제 3주에 한국 관련주들은 웃고 있고 일본 관련주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한국 수출규제 조치 관련해서 양쪽 입장인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써진 그런 기사인 것 같고 CNN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현 문제에 대해서 딱히 WTO를 가봐야 되지 않겠냐, WTO는 왜 아무 말 안 하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WTO 측에서는 특별히 언급한 게 없어서 결론을 인용하진 않았는데 저게 정치 보복으로 어느 정도 보이고 또 장기화 되면은 세계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물건을 받는 다른 이제 해외에 있는 회사들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좀 우려스럽다. 이 정도 언급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하지.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거래가 보면 여기 아까 저희가 확인했잖아요.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은 뭐 늘고 있다, 올라가는 모양새다. 특히 뭐 SK하이닉스 주가는 10.5%가 상승했다. 뭐 우리가 당하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 규제를 받는 업체들은 당하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후성은 주가가 57.58% 후성 어이쿠, 여기도 많이 뛰었네. 후성도 많이 뛰었네요. 불화수소 관련 업체인 솔브레인, 뭐 램테크, 동진 세미캠, 이거 아까 솔브레인이랑 동진 세미캠은 제가 봤었죠. 이 4개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19일 현재 3조 수출 규제 이전보다 50% 이상 늘었다. 도요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일본을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국가로 인식하면서 앞으로 국내 반도체 소재 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번 수출 규제는 국내 반도체 소재 업체들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 저도 이러한 의견에 아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 그걸 이제 주가를 보면요, 스텔라 케미파 같은 경우에는 6.23% 내려갔고,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 스텔라 케미파 불화수소 정도는 정말 많이 빠진 거예요. 제가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나머지 업체들도 뭐 그렇게 뭐 폭락을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다.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만큼 저쪽이 빠졌다고 보는 게 인과관계를 입증을 할 수는 없지만 왠지 그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일본 업체 측에서는 조금 반발하는 모양새인데, 한국은 반도체 메모리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제조에 필요한 소재 장치에서 가급적 빨리 일본을 배제할 것이라며, 일본 반도체 소재 장치 제조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의 사업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 번 망가진 신뢰는 두 번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는 무덤을 팠고 그 대가는 상당히 크다라고 지적했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네. 일본 분인데. 이렇게 뭐 정리된 게 있는데, 보면은 전반적으로 여기 모나미 뭐 이런 데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수혜주, 불매운동의 수혜주. 왜냐면 일본산 필기구를 쓰지 말고 국산을 쓰자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빼고, 반도체 관련해서 여기 위에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반면에 스텔라라든지 뭐 JSR 코퍼레이션, 스미톤 화학 등 일본 주가는 좀 빠졌어요. 자기가 좀 다른 기사인데 이거 보시면 확실하죠? 그렇잖아요. 일본 쪽 관련된 기업은 전반적으로 싹 빠졌어요. 스미토모가 아까 기사랑은 좀 다르죠. 날짜가 다르니까.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빠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빠지고 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덩치가 워낙 크니까 이거 가지고만 움직이진 않는데, SK하이닉스도 올랐고,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 우리 관련주들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50% 이상 오르는 데도 있고. 이거 보면은 확실히 일본이 지금 불리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수출 규제는요, 약간 표정 관리를 하면서 우리는 좀 기분이 나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기분을 나빠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굉장히 자해적인 정치적인 행위로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한테 저는 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근본 원인은 일본으로부터 그 공급받는 원재료가 대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관련해서 이걸 논하자면은 이제 완전 공학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도 뭐 좀 공부를 해봤는데, 뭐 건식 식각이 어떻고, 뭐 습식 식각이 어떻고, 뭐 애칭 뭐 하는 게 뭐 불순물을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여기서 제가 그걸 비전문가가 논하자면 상당히 그냥 뭐랄까 뜬소리를 한 소리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생략을 하겠지만, 정밀한 공정일수록 일본이 생산한 어떤 순도 높은 불화수소가 꼭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생산이 안 된다라는 주장은 뭐 절반은 맞는 측면도 있지만 절반은 틀린 것 같아요. 알아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국산은 아직 수율이 좋지를 못하고, 일제를 다 대체를 하려면은 R&D도 더 진행을 해야 되고, 라인도 증설을 해가지고 생산량도 늘려야 되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것도 뭐 불화수소 말고도 플로린, 폴리이마, 특히 뭐 포토 리지스트 등은 좀 정말 100% 대체가 가능한가, 기술 격차가 한 뭐 2년이냐 10년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차분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는 장기적으로는 극복이 가능하다는 게 대부분의 견해인 것 같아요. 이 중간재들이 원유나 기름처럼 기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 사우디에서 나오는 기름을 우리한테 수출을 안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뭐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미국이나 이런 데한테서 수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쟤네가 뭐 틀어 막아버린다 우리가 전혀 대체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는 거. 뭐 비전공자인 저로서는 뭐 전체적인 큰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은 대체로는 그게 시장의 평가라는 건 제가 알겠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은 어쨌든 불매운동을 시작을 했으니까 선거 끝났을 때 딱 그걸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호구가 되는 건데, 선거 운동에만 이용당하고. 아무튼 그래서 불매운동을 할 때는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일본의 수입 규제를 철회하라는 쪽으로 진행돼서는 조금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당초 전체 그 수입 금액의 비중이 한 6%밖에 안 되는 소비품을 불매를 해가지고 전체의 한 94%가 되는 중간재를 다시 소비하게 하자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불매운동의 목표가 일본제 중간재를 다시 우리가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야, 우리 니네 물건 안 살게, 니네가 다시 우리한테 물건을 팔 수 있게 해줄 때까지. 단순하게 보자면 그런 건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아베가 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거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정치적인 카드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야 아베가 이렇게 좀 죽일 놈이지만 일본에서는 나름 굉장히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 뭐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거기는 이제 정당 지지율이 총리로 이어지는 그런 거니까,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일본의 자민당이 한 40%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뭐 없어요. 10% 넘는 게 없고, 부동층이 또 한 50% 가까이 됩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부동층이거나 아니면 자민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과거에 야당이 잠깐 집권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정치를 못했습니다. 그때 진짜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한테 야당은 조금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 뒤에 아베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경기가 상당히 호황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뭐 잃어버린 뭐쩌고 해가지고 경기가 맛이 갔다, 일본 경제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일본이 경제가 지금 괜찮거든요. 요즘에 막 골라서 간다, 실업률이 낮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본의 GDP 경상률을 보면은 우와 계속 떨어지잖아요. 계속 떨어져요. 여기까지 쭉쭉쭉 떨어지다가 이 영선인데 이걸 뭐 몇 번 돌파를 하거든요. 그래서 2010년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일본이 맛이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글로벌 경제 위기 때니까 이 다음에 이제 미국이 양정환을 하는 걸 보고 일본도 아미노믹스 이러면서 서서히 지금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2019년 기사인데, BBC 기사인데, 일본 경제 예상 깨고 깜짝 성장, 일본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고 성장세를 기록을 했다. 2.1%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국내 총생산 잠정치 자료가 나타난다. 2.1이 무슨 호황이야 이러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아베가 요즘에 소비세율을 올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도 이게 상당히 주요했어요. 생각보다 일본 경제가 괜찮다는 거죠. 요즘에 아베 들어오고 나서 환율 조작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여행객 일본에 많이 가는 것도 상당한 엔저 때문에 일본 여행하는 게 상당히 싸졌기 때문에 많이 갔던 것인데, 지금까지 그 환율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국 화폐를 절하시키면은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베 정권이 약간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있으니까 이때 개헌을 해야겠다라고 일본 우익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베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 북한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북한발 안보파를 막 해야 되잖아요. 걔네 미사일이 우리 뭐 열도를 넘어서 태평양으로 가고 막 이런 소리를 하면은 이제 전쟁을 위한 국가가 돼야 된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지, 쟤네가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북한이 좀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특히 선거 직전에 럼프 형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했으니까 북한발 안보 파리가 안 되니까 이제 한국을 때리기 시작을 한 건데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한국 이슈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우린 지금 많이 열받았지만은 저쪽은 지금 소비세 증세하는 거랑 연금법 개정하는 것 때문에 더 그게 뭐 설왕설래가 오갔지, 한국 뭐 이거는 약발이 좀 안 먹혔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나올지를 저는 더 잘 모르겠거든요. 막 사람들마다 저마다 예상은 하는데 약발이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경기만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발을 뺄 수도 있고, 이미 칼을 빼들었으니까 약발이 안 먹으니까 좀 더 강경하게 해봐야겠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알면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모르니까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아베가 어떻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말려드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좋은 대응이 아닌 것 같아요. 불매운동을 하기로 했으면은 이제는 그거랑 관련 없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궁극적으로 보면은 아베한테 진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은 소비품이 아니라 중간재를 불매화를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뭐 유니클로나 일본 자동차나 이런 거를 불매하는 것도 뭐 나름 성과가 있겠지만은, 진짜 불매운동은 기업들이 중간재를 불매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중간재를 불매한다는 거는 유통 경로를 다양화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체 생산한다 이거겠죠. 일본은 지금 첨단 부품 이쪽에서 중간재에서 상당히 빚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 자체가 최종 제품을 많이 이제 수출하는 국가는 아니에요. 근데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니까 그거를 차단을 해야 일본의 첨단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진짜 진정한 불매운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선거 끝났으니까 아베가 갑자기 수출 규제를 철회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전으로 민간에서야 뭐 화를 내지만 기업들은 입장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일본제 정밀 그 부품을 다 계속 수입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철회를 한다고 치면은, 그러면 아까 올라갔던 우리나라 관련주도 다 떨어질 거고 원래대로 내려가고 일본 주가 떨어졌던 거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수출 규제도 없어졌다 뭐다 하면은 막 불매운동도 흐지부지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불매운동도 좋지만은 지금 상황이 다소 복잡하고 다면적인 만큼 너무 이걸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불매운동을 하는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무역 규제는요, 물건을 사는 쪽이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번처럼 물건을 파는 쪽이 나 우리 안 팔어 라고 하는 경우는 진짜 없어요. 이게 원유도 아니고. 그걸 망각을 하고 불매운동의 목적을 수출 규제 철회로 삼으면은 우리가 다시 니네 물건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일본을 위한 불매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정리를 하자면은 민간에서 불매운동 하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인 액션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그거는 사실 정치적인 액션일 뿐이지 경제적으로는 뭐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본을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는 국가로 판단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중간재를 불매를 하고, 불매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R&D를 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여 하고요. 또 사실 그러려면은 기초 과학에 대해서 많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재고를 소진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중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중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짱을 먹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 생산을 좀 휘청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 후발주자가 우리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딱 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대만이나 다른 데서 치고 올라와서 걔네를 꺾는 게 빠를 거냐, 아니면은 그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품 수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조성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제가 보기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자체적으로 부품을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불매운동이다.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소비품 불매운동의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매운동은 남에게 강요할 만한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불매운동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한국인들에 대한 배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뭐 그런 사연을 일일이 꼽진 않겠지만 얼마 전에 굉장히 뭐 의외의 일로 사진작가분들도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뭐 일본 측 자본이 들어와서 진행되던 전시회가 무산이 되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분명히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한국인들이 있거든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불매운동을 남에게 강요할 만한 어떤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를 위해서 니네가 소우니까 희생을 해라 라고 하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매품 불매운동은 사실 정치적인 액션이지 실리적으로 보면은 얻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위해서, 정치적인 액션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생계나 이런 거를 곤란하게 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 같아요.
여담으로 요새 카메라 유튜버들 저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일제 카메라 쓰지 말라고 막 풀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런 의견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영상을 보지도 않고 똑같은 댓글을 복사해서 여기저기 막 붙여 넣으시는 분들을 보고 저도 이제 영상하고 전혀 정말 영상하고 진짜 1도 관계없는 댓글을 달면은 삭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진짜 일종의 억울하고 약간 불매운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매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억울로 끌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의도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영상도 안 보고 똑같은 댓글을 카메라 유튜버마다 다는 거는 좀 아니지 않겠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이카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라이카에 대한 영상도 몇 개 올렸는데 일제 말고 다른 나라 카메라 리뷰가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저 라이카 영상 올렸어요 라고 소개를 해주면은 답이 없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운데 좀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다른 나라 카메라가 지금 남은 게 뭐 굉장히 비싼 라이카나 핫셀이나 페이즈원 이 정도인데 삼성은 삼성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미 접었어요. 이재용 그 형님께서 이거를 들어오시면서 싹 접었거든요. 아버지인 건희 회장님께서는 접지 말라고 했는데 접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삼성은 끝났고 다시 시작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남은 회사는 라이카나 뭐 핫셀이나 페이즈원인들인데 이런 애들은 바디가 기본이 1000만 원이고요. 뭐 4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막 리뷰를 해달라 이런 요청하시는 분들인데 저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진짜 제 평생 소원이에요. 평생 소원. 그래서 혹시라도 후원을 해주실 분이 있다면 제가 진짜 적극 환영하고요. 제 평생 소원이니까 그런 유럽제 카메라들을 골고루 사용해 보는 게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근데 힘들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지난번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고 또 선거가 끝난 이후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제 시각을 좀 공유해 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불매운동을 하자 말자가 아니라 불매운동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영상만 끝맺음을 하면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좀 보충하는 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제 영상이 꼭 도움이 되길 바라고 도움이 안 됐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